자, 이번 시간은요, 조금 머리를 식힐 겸 북한에 대한 통치체제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자, 북한은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전체주의를 넘어서 세습국가, 개인 독재국가. 누구의? 김정은의 개인 독재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 체제를 평가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접근 방식이 바로 북한의 체제가 전체주의라는 거죠. 자, 전체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지금 칼 프리드리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제주의 독재 국가의 6가지 특징을 규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데올로기는 이상향을 지향한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재자 1인이 영도하는 단일 대중정당을 가진다. 북한은 공산당이죠. 공산당. 셋째, 당과 비밀 경찰을 통한 물리적, 심리적 테러 체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대중전달 수단은 당과 정부에 의해서 장악된다. 다섯째, 독재자는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경제를 어디에서? 중앙에서 통제, 지휘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자, 독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독재냐 민주주의냐는 이러한 최소 정의를 따라 분류합니다. 그 최소 정의에 의한 분류는 4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국가 수반을 선출할 수 있느냐 여부, 의회 선출이 가능한지 여부, 다당제인지 여부, 권력이 교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독재라고 얘기해요. 독재다. 그래서 북한은요, 어때요? 국가 수반을 선거로 뽑습니까? 선거 경쟁의 제한을 받습니까? 받지 않죠. 북한이 그렇죠. 의회는요, 선출되지만 영향력은 없죠. 형식적인 다당제이긴 합니다만 의회에 진입하는 정당은 유일 공산당일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권력 교체 가능합니까? 자, 권력 교체요. 지금 김일성 일가가 약 7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독재로 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사진 보세요. 김정일이 죽고 2011년도에 김정은이가 또 세습하잖아요. 참고로 소련의 독재자 누구? 스탈린. 약 31년 집권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33년. 둘 다 독재자이긴 한데 뭘 못했죠? 세습을 못했다. 네, 세습을 못했어요. 근데 북한은 세습이 이루어져서 김일성이 죽은 1994년부터 그죠? 김정일이가 2011년까지 했잖아요. 2011년부터 김정은에게 세습되어 오고 현재까지 독재 국가로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에 대한 성격. 1948년에 자,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72년도에 수령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가 확립된 것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이 요 조선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의 상위에 있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란 게 있어요. 를 제정했습니다. 즉 수령의 절대적 지배 체제, 수령의 절대적인 지배 체제를 경고히 했다. 이 당의 유일사상 체제 10대 원칙 때문에요. 법보다 위에 있어요. 헌법보다 조선 노동당 규약이 위에 있고요. 상위법이고요. 그 위에 법령 위에 이 무슨 당의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령의 절대적 지배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이 10대 원칙이 뭐냐? 말 그대로 김일성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북한의 주민들은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10대 강령과 같습니다. 이 원칙을 누가 만들었죠? 자, 김정일이가 만들었어요. 자, 김정일이가 어느 정도
그 권력 구도가 생기면서 권력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1974년도 아버지 김일성 생일 언제? 4월 15일 74년 4월 15일 아버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연설문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이 10대 원칙? 네,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못 외워요, 이걸. 이 주민들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걸 외워야 돼. 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 어쩌고저쩌고 높이 받아들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치에 따라 뭐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어쩌고저쩌고 네, 새 시대 개척하고 주체 혁명 위협 완성을 위한 만년 초석을 쌓으신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와, 진짜 개빡치네요. 뭔 개소리입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셔. 벌써 지금 갑자기 머리에 지금 스팀 올라오죠? 자, 인민 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다. 그 다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 리론 활동으로 주체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 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시어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 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사시였다. 자, 이런 개소리가 바로 당의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남아메리카 등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 독재 국가의 대부분의 정권 형태는 뭐가 있었죠? 선거로 있었어요. 대부분 선거에 따른 권위주의입니다. 선거 경쟁과 이 권위주의 통치가 혼재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독재 권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독재자 개인이 극단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상태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도 못했어요. 스탈린이나 모택동은 죽으면 그죠? 공산당으로 그 권력이 복원되었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죽든 김정일이가 죽든 북한의 개인 독재에서는 그 엘리트들의 권력 분담이 원칙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수령에 대한 당에 대한 엘리트가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근간은 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의 이런 강력한 개인 독재 체제 구축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소련, 스탈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 독재의 특징은 첫째, 제도, 법에 의지한 통치보다 그러한 제도나 법을 초월한 통치 방식이었어요. 무시무시한 통치 방식이요. 그 다음 둘째, 공산당의 지도보다 자신의 영도를 앞세웠다는 거. 세 번째,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소련 사회와 당을 적과의 갈등이라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놨다. 그리고 우상화, 숭배를 강화했다는 거죠. 이러한 스탈린의 개인 독재의 특성이 우리가 해방을 언제 했죠? 1945년.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수립된 김일성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겁니다. 북한의 제도나 체제 등은 소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스탈린의 리더십과 체제적 특성을 북한은 그대로 승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북한이 스탈린의 개인 독재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스탈린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만 했을 뿐인데 북한은 뭐까지 했죠? 권력을 독점적으로 사용뿐만 아니라 권력 자체를
김씨 일가에 사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스탈린 체제는 따라서 스탈린이 죽으면 종식이 되지만 김일성 정권은 권력을 세습된다. 그 권력은 계속 사유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지배에 있어서 수령은 전체주의 지배의 총괄단위, 실행단위로서 조선 노동당을 활용해서 사회 통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뭐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회 등 이러한 당의 의사결정기관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면서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실행해 오았다 이거죠. 그리고 수령은요, 조선노동당의 조직 지도부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또 선전선동부 등을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당 조직을 통해서 내각을 장악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 실행을 통제하고 국가 경제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계획 경제를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서 북한은 뭐 하고 있죠? 인민의 복종을 강제하기 위해서 테러와 공포수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밀경찰, 즉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 군보위사령부 등 감시기구와 또 정치범수용소죠?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공포장치 등을 설치해 두어서 사회 곳곳에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감시망에서 수령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세력 등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색출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감시기구에서 색출된 정치범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의 경중에 따라서 처형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여기 뭐 한대요?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완전 통제구역.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구역에 수용시키고, 나아가서 그 가족들은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정치범 수용소에 역시 수용함으로써 사회와 완전한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짬짬이, 틈틈이, 아주 가끔 이런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재밌는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북한 체제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북한 체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북한은 말 그대로 이국가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국가 체제로 갔지만, 북한이 만약에 뭐 쿠데타든 어떤 외부 북한 자체가 만약에 멸망을 했다고 칠게요. 북한 자체 체제가 붕괴가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싶다. 예.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통일 자체는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관심도가 없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저를 비롯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좀 발판은, 모색을 강구해야 될 때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쟁점을 가지고 돌아올게요.